저는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지금 동물복지팀 수의사로 일하고 있는 하민종입니다. 동물 진료하고 치료하는 거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많은데요. 수의사로 일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임상과 비임상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임상이라고 하면 이제 직접적으로 동물을 진료하는 업무고요. 임상도 다시 크게 대동물, 소동물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꼭 크기가 커서 대동물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산업동물이라고도 요즘에 많이 얘기를 해요. 돼지, 소, 닭 같은 우리가 주로 먹거리로 사용되는 이런 동물들, 축산업 쪽에 관련돼서 질병을 진료를 하고 또 고쳐주고 이런 일들 하고요. 소동물이라고 하면 집에서 반려동물로 키우는 그런 동물들을 주로 진료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네 동물병원들 포함해서 요즘에는 또 2차 병원, 3차 병원처럼 큰 병원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예요. 그 외에도 그 소동물의 일환으로 특수동물이라고 해서 앵무새, 또 고슴도치, 햄스터 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동물들을 진료하는 특수동물 수의사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비임상으로 넘어가자면 비임상은 이제 제약회사 같은 곳에 취직을 해서 이제 R&D라고 하죠. 연구개발 쪽으로 주로 일을 하는 수의사 선생님들도 있고 그 외에도 공무원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전염성 질환, 뭐 구제역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류 인플루엔자도 있고요. 이런 질병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고 이런 쪽에서 근무하시는 수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어떤 트렌드인데요. 수의학에서도 당연히 이제 점점 진료가 세분화되고 좀 더 세부 전문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이 생겨서 요즘 들어서 이제 1회, 2회 차 이 정도 됐을 거예요. 내과 전문의, 외과 전문의 이런 식으로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과, 외과, 안과, 영상과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미 전문의가 배출이 된 과목도 있고 창립 준비 중인 곳도 있습니다. 수의과 대학을 진학해서 졸업을 하게 되면 수의대 졸업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고시라고 있는데요. 국가고시를 통과를 하면 수의사 면허증이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인증을 받은 수의사가 됩니다. 일단 수의과 대학이 6년이기 때문에 6년을 졸업을 무사히 한 번도 이제 낙제 없이 유급 없이 졸업을 한다고 치면 6년이 걸리고요. 그 이후에 보통 수련을 대학병원에서 하는 경우는 혹사 2년에서 3년 그 정도 사이로 걸리고요. 그렇게 되면 9년이겠네요.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군대를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12년 정도 걸리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되고 나서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기준으로 생물 1, 2 조금 더 열심히 해놓으면 이게 어차피 결국 반복이 계속 되더라고요. 대학교 들어와서도 일반 생물학을 또 하고 또 본과로 진학을 해서도 생리학에 또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돼서 나오거든요. 물론 훨씬 더 어렵고 깊게 나오긴 하지만 의학, 수의학의 근간은 또 생물학이다 보니까 잘 해놓으면 나중에 또 이게 이렇게 쓰이네 하면서 저도 지금까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수의계에서도 한창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에서도 동물용 엑스레이를 AI가 판독해서 이제 수의사한테 바로 전달해주는 서비스가 이미 시행이 돼서 여러 동물병원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AI가 그 판독해두는 엑스레이 사진이 1년차 수의사는 뛰어넘고 2, 3년차 수의사 수준과 거의 동일한 정도의 정확도를 나타낸다 이런 논문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너무나 예외적인 상황이 많아서 로봇이 아무리 그 프로그래밍을 해서 정보를 넣어도 그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외과 부분은 끝까지 그래도 사람이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특수동물이 조금 더 까다롭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수의학적으로 이게 무리가 없고 타당한 처치고 진료다라고 생각이 되면 실시를 하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장애물은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특수동물은 거기에 이제 보호자라는 변수가 또 생기기 때문에 작게는 수가를 충분히 감당을 할 것이냐, 내가 이 설명을 했을 때 보호자가 저를 믿고 그 진료를 실시를 할 것이냐, 여기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 혈관을 잡는 와중에 뛰어오른다 그러면 바늘이 빠지면서 피가 이제 분수처럼 잠깐 뿜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실 학교 다닐 때 실습
실습이라고 해서 학부생들도 여러 군데 실습을 갑니다. 외국 동물원에도 일해봤고 외국 동물병원에서도 일을 해봤는데 그때 인상이 아마 너무 강력해서 결국 야생동물 이쪽으로 와야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때 기린 한 마리가 눈에 기생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기린의 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가지고 그 수의사 선생님들 당시에 네 분이서 거의 3일 밤낮을 계속 토론을 했어요. 이 요점이 뭐였냐면 이제 기린의 눈은 기생충이 들어와서 더 이상 못 쓰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눈을 안구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제거를 하고 닫아버리는 방법이 있고 제거를 한 다음에 어떤 공 같은 소재에 무언가를 넣어서 이게 그냥 닫아버리면 안에 물이 차면서 조금 아파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방지를 하면서 동물의 고통도 없애고 관람객들이 보기도 좋고 이거에 관한 토론이었는데 결론을 내고 결국 그 기린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수술을 직접 해가지고 눈에 모형물을 넣고 그 뒤로 기린은 뭐 한쪽 눈은 안 보이지만 잘 치료가 되었는데 그런 경험도 되게 재밌었고요. 돌고래가 하루는 사육사님들이 이렇게 휘슬 불고 있는데 휘슬을 띄어서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내시경으로 넣어가지고 휘슬 집어가지고 빼고 이런 경험들을 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충분히 가축화되지 않은 동물들, 패럿, 앵무새 이런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야생 상태에서는 자기가 약한 모습을 조금만 보여도 포식자들이 와서 잡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본능적으로 아픈 점을 숨깁니다. 그래서 진짜 미묘한 변화까지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발목의 각도가 어제는 한 90도 정도 꺾였었는데 오늘은 45도밖에 안 꺾인다. 고기를 450g 먹었는데 오늘은 420g밖에 안 먹었다. 이런 세세한 정보까지 모아서 결국 진료를 해서 결과를 도출을 해내는 게 일 중에 하나입니다. 방향 자체는 지금의 동물원의 방향은 물론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기 아프리카 밀림에서 뛰어다녀야 되는 애들을 억지로 가둬놓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있는 친구들을 다 풀어버릴 수도 없는 일이니까 최대한 여기 안에 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복지는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일환으로 행동풍부화라고 해서 장난감 같은 것도 넣어주고 또 먹이도 조금 다양하게 주고 여름 같은 때는 얼음을 얼려서 그 안에 먹이를 넣어가지고 얼음도 갖고 놀면서 이제 먹이도 먹으면서 그런 성취감, 재미 이런 거를 주려고 최대한 좁은 환경이지만 어떻게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족한 거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거를 개선을 하려면 결국 훨씬 더 넓은 부지와 훨씬 더 많은 인력과 장비, 예산 이런 게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도 존재는 하는 거는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와 타협을 해서 최대한의 동물 복지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또 저희의 일인 것 같습니다. 좋은 수의사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는 제 생각에는 공부를 놓지 않는 수의사가 정말 어렵고 정말 좋은 수의사가 되기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같은 진료라도 주사 한 번 넣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질병인지 왜 그런지 그리고 혈액 검사도 해보고 또 여기서 결과가 분명치 않은 거는 외부의 실험실에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무슨 질병인지 찾아내서 여기에 딱 정확한 주사를 놓는 거랑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선택했던 그냥 앞뒤 안 보고 그냥 넣은 주사나 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쳐서 넣은 주사나 같은 주사제를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같은데 그럼에도 이렇게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근거에 기초해서 진단을 내리고 진료를 하는 수의사가 나중에는 이런 내공이 쌓이다 보면 결과 차이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집에 가서 논문도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수의사가 좋은 수의사의 첫 번째 조건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도축장에도 일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얘네들이 어차피 이제 고기가 되는 운명에 죽을 애들인데 얼마나 살아있을 때 얼마나 건강한지 이거를 검사를 얼마나 해야 되나 얼마나 내가 또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결국 그 시기에 종사할 때 저의 업무는 얘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최대한의 복지를 받고 최대한 안전하고 행복을 누리다가 갈 수 있게끔까지 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조금 동물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까지 고민을 하는 수의사라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정말 좋은 수의사가 아닐까.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